제목부터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2차전지 하락 배팅을 하는 인버스 ETF가 4달 내로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요번에 추진한 게 KB자산운용이고요. 출시하는 근거로 든 게 최근 조정 국면에 진입하자 트레이딩 등 단기 차익 거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어떠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인버스 ETF를 국내에서 출시한 것은 첫 사례입니다. 미국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속스를 비롯한 특정 산업에 대한 인버스 ETF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장기 수익률을 놓고 보면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저는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속스도 해칭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내에 상장되게 될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 아이셀렉트 ETF와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경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수익률을 1배수 역방향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들도 말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물론 이걸 출시함과 동시에 요거는 숏이고요. 롱 ETF도 같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이건 맞아요. 시총이 높은 10개 기업을 고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특히나 여기서 보여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23.2%와 14.6%의 편입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38% 비중을 전체 ETF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가져가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에코프로의 시총은 31조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은 32조예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같은 경우에는 122조입니다. 에코프로 대비해서 4배 가까이 크고요. 에코프로비엠 대비해서 4배 정도 큽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을 합쳐서 63조면 엔솔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가져왔고 해당 산업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거나 그러한 트레이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편입 비중을 높여야겠죠. 그럼 엔솔이 가장 높아야 할 텐데 에코프로는 23.2%고 에코프로비엠은 14.6%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LG엔솔은 14.6%예요. 여기서 언밸런스가 발생을 합니다. 과연 이게 시가총액 수준이 맞을지. 그래서 에코프로부터 아이테크까지 시총을 다 합쳐보면 361조 정도가 됩니다. 그럼 361조 대비해서 에코프로는 전체 비중 대비 10% 정도 할당되는 게 맞는 거고, 에코프로비엠 또한 10% 정도 되는 게 맞는 거고, 에너지솔루션이 40% 정도 할당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엔솔이 40%, 에코프로 10%, 에코프로비엠 10%, 그리고 퓨처엠 10% 해서 이 에코프로인 그룹주와 포스코, 퓨처엠, 엔솔만 해도 전체 ETF 비중의 80%를 가져가고 이 나머지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LNF, 코스모 신소재, SK아이테크놀로지가 채우는 게 맞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누구를 위한 ETF 출시인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편입 비중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가총액 순위로 나눈 건지 아니면 물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순서대로 정렬을 한 건지 좀 많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2차전지 산업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물론 뭐 작년부터 뜨고 있었지만 2차전지 레버리지 상품들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버스 ETF가 출시되는 게 이게 처음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특정 업종에 대한 인버스 ETF가 상장되는 건 역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ETF를 인버스를 안 내놓다가 이제 꼭 이러한 시점에 내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들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기더라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총 43개의 인버스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지수 혹은 채권, 원자재 선물 중 하나의 수익률을 추정한 상품뿐입니다. 근데 특정 종목에 대한, 특정 섹터에 대한 인버스를 출시를 하는데 왜 그 한 업종만 출시를 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최근 고점을 찍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만큼 단기 트레이딩 및 해지를 염두에 둔 인버스 상품 수요가 상당하다, 이 수요가 상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간단하거든요. 전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그냥 글 올리면 끝이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2차전지 내에 인버스 ETF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투표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인버스 ETF가 출시된다면 어느 곳에 가장 필요하다 생각드나요? 반도체, 철강, 부동산, 건설업종, 2차전지, 바이오 등등등.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미국은 실제로 이렇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자인데 2차전지나 배터리 쪽을 집중하고 있고 혹은 뭐 수소나 로봇, AI 쪽 투자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럼 속스를 삽니다. SOXS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걸 사서 반도체 숏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혹은 바이오 쪽을 숏 베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버스 상품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거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게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저는 반도체나 바이오나 바이오 시총 탑10 뭐 이런 거 뽑아준다면 저는 숏배팅을 종종 할 생각도 있습니다. 혹은 반도체도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반도체에 숏배팅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ETF를 출시하면 수요가 있을 텐데 왜 굳이 반도체와 바이오, 철강, 해운, 건설업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 업종에 대한 인버스는 출시하지 않으면서 2차전지 ETF만 딱 꼴랑 하나 상장시키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는 최대한 제도권에 대한 존중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뢰를 하진 못하지만 존중을 하려고 그래요. 뭐 이것도 그들의 업무니까요. 근데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는 이 편입 비중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비중을 설정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걸 일반 투자자들이 보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왜 에코프로의 시총 비중이 LG노솔루션과 에코프로 비하면 LG 엔솔보다 더 작은데 엔솔이 14.6%고 에코프로가 23.2%인지 이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게 분명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명백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확한 그들이 말하고 있는 투기 수요, 해칭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건지. 요즘에는 인버스를 치고 숏을 치는 것도 컨텐츠로 만들 만큼 대중의 인식이 예전보단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대중의 인식 수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올려놓으면 다 뽀록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공론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입 비중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장을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및 해지를 염두에 둔 인버스 상품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숏배팅을 하고 싶으면 개인 공매도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상황이 딱 시작이 되면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LP에게 매 분기마다, 매 년마다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ETF 자체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뭐 ETF는 세금이 덜 나간다, 거래세가 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단기 트레이딩 했을 때고요. 말 그대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이기 때문에 번들 상품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은 이 번들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들 상품을 구성하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비용을 여러분들은 청구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득을 보게 되는 걸 요걸 상장시킨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측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 인버스 투자 상품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치는 점점 0으로 수렴하고 있죠. 물론 반도체 업계 자체가 그동안 계속 우상향을 해왔다라는 것도 한몫을 하지만 특정 업종 자체에 대해서 숏을 치는 인버스의 구조상으로 놓고 볼 때 손익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스로 부자가 된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속스에 꾸준하게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ETF가 출시된 다음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어떤 수익을 거두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나올 텐데 만약에 연초에 나왔었던 급등처럼 한 번 더 랠리가 왔다라고 한다면 해당 ETF의 괴리율은 벌어질 거고 괴리율 오차 때문에 해당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맞는 방향성을 골라도 수익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괴리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배수 레버리지나 한다면 1% 오르면 1% 수익을 보고 1% 떨어지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혹은 1배수 숏을 치는 인버스 레버리지 가정한다 했을 때 1% 올랐을 때 마이너스 1% 손실을 보고 1% 떨어졌을 때 1% 수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나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LP 유동성 공급자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1% 떨어졌을 때 1% 수익이 아니라 0.8% 수익밖에 못 보고 1% 올랐을 때 1.2%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ETF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가장 최근에 크게 왔었던 게 2020년도와 21년도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선물 베팅에서 있었습니다. 분명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마이너스인 거예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해칭 용도를 위해서 인버스를 베팅을 하겠다 혹은 뭐 숏을 치겠다, 그건 뭐 제 알바가 아닙니다. 솔직히 뭐 롱을 잡던 숏을 잡던 각자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저는 ETF의 함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ETF가 왜 일반 투자하는 것보다 손익비가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롱을 잡고 레버리지를 땡기는 그런 ETF 상품들도 있죠. 특히나 2차전지 레버리지 같은 것들 굉장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한데 이것 또한 해당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직접 상황을 볼 수가 있고 각각 구성 종목들을 내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수도 있고요. 결국 ETF라는 거는 묶음 상품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묶음 상품을 어떤 뭐 쿠팡이다 어디서 구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볶음밥 3종 12종을 볶음밥 3종 개당 한 종당 4개씩 해서 12개를 시키면 그 중에서 몇 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것만 따로 시켜 먹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ETF는 묶음 상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굳이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것도 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레버리지든 롱을 바라보든 숏을 바라보건 저는 개인적으로 ETF 투자하는 것보다는 직접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비중을 넣어줄 때는 넣어주고 빼줄 종목들은 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요. 여담이었지만 오늘 나오는 건 인버스입니다. 다음 달 내로 인버스가 출시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비중 구성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공론화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